안녕하세요, 오시혁입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 시계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열심히 만든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취미의 경우 그 분야의 용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계도 그 취미들 중 하나입니다. 시계를 처음 입문하시는 경우 크로노그래프가 뭐지? 같은 기본적인 질문부터 무브먼트? 쿼츠? 오토매틱? 그게 뭐지? 같은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 입문할 때는 많이 어려워했지만 어느 한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어 많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카페는 사라진 상황이기에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계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워치, 다이버 워치, 필드 워치, GMT 워치, 드레스 워치 등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크로노그래프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주 단순한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크로노, 그래프, 시간을 기록하는 시계인데요. 과거에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전투기를 운전하는 경우 기록된 시간과 평균 속도로 투하 지점과 가까워졌는지 계산한 후 가깝다면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니면 가끔 크로노그래프 시계 가장자리에 있는 타키미터를 이용하여 레이싱 도중 평균 속도를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이버워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다이버들이나 군인들은 수중으로 잠수를 할 때 시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산소입니다. 사람이 물속으로 잠수를 할 때에는 숨을 참거나 산소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산소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소통의 용량을 계산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잠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감압작용을 하지 않고 올라온다면 어떤 병에 걸리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이빙을 하던 중 급격히 올라오면 압력이 갑자기 변하여 잠수병에 걸립니다. 잠수병에 걸린다면 매우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과거 많은 다이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계에 회전식 베젤을 장착한 후 시간에 맞춰 감압작용을 하고 올라와서 잠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사용된 시계는 보통 회전식 베젤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필드워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하지만 필드워치의 경우 단어 필드가 들어간 만큼 과거 군인들이 사용한 현재는 밀리터리 느낌의 시계를 필드워치라고 합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미군 시계가 동두천, 영등포, 종로, 매대 같은 곳에서 많이 저렴하게 판매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해외 수집가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많이 구매한 이후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다음 GMT 워치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MT 워치란 단어는 그린위치 민 타임 존, 그린위치 평균 시간대의 줄임말입니다. GMT 시계는 50년대 비행기가 상용화된 이후로 해외로 많이 움직이는 비행기 파일럿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유명한 롤렉스의 GMT 마스터가 최초의 GMT 시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GMT 마스터의 경우 페남과의 협력으로 1954년에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하지만 1953년 글라이신에서 1년 먼저 에어맨이란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GMT 시계의 장점은 세 가지의 시간대를 하나의 시계로 알 수 있어서 해외를 자주 다니는 분들이 메인 타임을 조정하지 않아도 돼서 편안합니다. 다음 드레스워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레스워치는 단어 드레스, 입다가 들어가서 그냥 편안한 시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드레스라는 단어에는 정장을 입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에 잘 어울리는 깔끔하면서 튀지 않는 분위기를 가진 시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계의 외관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케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시계가 많습니다. 가끔씩 카시오 시계 중에는 플라스틱 윗부분에 도금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베젤, 미드 케이스, 케이스백 정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부품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방수를 위해서입니다. 또한 용두라고 부르는 부품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태엽을 감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시간을 조종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영상마다 사용하는 러그 너비, 럭투럭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러그라는 걸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러그는 튀어나온 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뜻과 같이 시계에서 줄을 고정하기 위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러그라고 부릅니다. 러그 너비라는 단어는 러그 사이의 너비를 말합니다. 럭투럭은 러그 투 러그를 줄임말인데요. 시계 아랫부분 러그부터 윗부분 러그까지의 길이를 럭투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계의 베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다이버워치라든지 GMT워치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다음으로 글래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래스는 말 그대로 시계의 유리입니다. 여러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헤질라이트, 하드렉스, 사파이어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헤질라이트 글래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헤질라이트, 일명 운무는 광석 중 하나인데요. 경도는 6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기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깊은 기스가 아닌 이상 폴리싱으로 지워지기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파이어 글래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계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글래스입니다. 사파이어 글래스는 경도가 9로 다이아몬드가 아닌 이상 보통 기스가 나기 어려운 글래스입니다. 또한 투과율이 좋아서 시계의 다이얼이 매우 깔끔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경도가 강한 대신 강도가 약해서 잘 깨지고 비교적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인 다이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품은 시계의 얼굴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람의 얼굴이 중요한 것처럼 시계의 얼굴도 중요합니다. 다이얼은 시계의 밸런스를 좌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다이얼 부분에도 명칭이 따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덱스, 챕터링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인덱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덱스는 시간을 보기 위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로만 인덱스는 말 그대로 로마 숫자로 이루어진 인덱스입니다. 다음 아라비안 인덱스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의 숫자로 이루어진 인덱스입니다. 또 아라비안 인덱스와 자주 헷갈리시는 아라빅 인덱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브랜드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특정 브랜드에서는 오히려 이 인덱스가 들어간 모델의 가치가 높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야광이 들어간 도형 인덱스는 특히 다이버 워치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아무래도 야광이 더 많이 도포되어서 바다에서 시간을 읽기 수월해서 그런 듯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챕터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링은 다이얼의 가장자리 부분에 위치한 눈금입니다. 시계의 본질적인 목적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보니 초침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품입니다. 다음으로 시계의 심장이 되는 무브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먼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2개 정도가 있는데요. 보통 기계식 무브먼트와 쿼츠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아무튼 먼저 기계식 무브먼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계식 무브먼트도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매뉴얼과 오토매틱인데요. 가장 먼저 매뉴얼 무브먼트는 직접 손으로 태엽을 감는 시계입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오버홀 주기가 비교적 긴 편입니다. 특히 예전 회중시계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기존 매뉴얼 무브먼트에 자동으로 태엽을 감는 추가 생긴 것일 뿐이지만 매일 태엽을 감지 않아도 되다 보니 훨씬 편안해졌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매뉴얼 무브먼트에 비하여 복잡한 구조가 있다 보니 오버홀 주기가 짧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계식 무브먼트는 태엽을 감으면 2에서 9일 정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기간을 파워 리저브라고 합니다. 기계식 무브먼트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적고 싶지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것 같지 않아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쿼츠 무브먼트로 가보겠습니다.
쿼츠 무브먼트가 처음 들어간 시계를 세이코 아스트론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는 있었지만 파텍 필립 같은 비싼 브랜드였기에 상용화가 먼저 된 시계인 세이코 아스트론이 최초의 쿼츠 손목 시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쿼츠 무브먼트는 쿼츠에 전기를 가하면 1초에 32,768번 진동하는 것을 시계의 CPU가 계산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 저렴한 시계들은 보통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쿼츠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동가격대 기계식 시계에 비하면 수백 배 더 정확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미지가 싸구려로 굳어지게 되어서 비싼 시계에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가끔씩 쿼츠를 여러 번 움직이게 만든 하이브리드 무브먼트도 있지만 배터리의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대본 작성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준비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